트럼프의 현안, 자, 유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중동에 대해서, 인태 지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유럽 안보 인식 변화다. 이기 관련해서 이 트럼프는 기존의 여태까지는 범대서양 동맹이다. 트란스아틀란틱 알리안스, 이 나토, 이런 안보 가치,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이 트럼프는 그렇게 중요성을 이제 뭐 완전히 평가 절하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 눈에 비치는 유럽의 역할, 중요성 이런 것도 그렇게 크지 않다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 세계 질서 유지에 대한 관심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과거 미국 그 대통령, 미국 역대 정부에 비해서 이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은 이제 글로벌 역할, 이거 너무 피곤하다. 우리 지금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이라고 하는 가치, 이것이 우리 미국의 번영, 예컨대 기술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이나 사람적인 측면이나 뭐 재정적인 측면, 뭐 이런 걸 볼 때 유럽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지금 현재 줄어들었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는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대신에 또 다른 하나는 유럽 상대로 푸틴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푸틴 러시아 중시의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덩달아 이와 같은 그 가치는 이제 서방의 배신감을 계속 이제 또 키우는 그와 같은 그 결과를 지금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이제 유럽 동맹국들은 자, 이 관련해서 이제 푸틴이 이제 원죄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고 그러는 최전방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그 컨셉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만약 닥칠 러시아로부터 이거 안보 위협, 이런 것들이 대단히 이제 커질 것에 여기 대해서 전부 이제 우려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예컨대, 자, 이제 우크라이나 떨어졌다 하면 그 다음은 폴란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발틱 3국이 될 것이고, 자, 이와 같이 루마니아가 될 것이고, 이와 같이 계속 서진할 경우 이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지금 대비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큰 그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는 반면에, 자, 트럼프는 자, 이 전쟁 자체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는 이거 무의미한 전쟁이다. 괜히 전쟁하는 거다. 이거 지금 현재.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 이런 건 별 관심 없고, 그 당시에 나토 가입한다는 그 얘기만 안 했으면 전쟁 안 했을 텐데, 왜 자꾸 나토 가입하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엄청난 인명을 손실하고, 그 다음에 이 자원을 전부 다 버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빠른 종전만이 답이다 해서, 이제 푸틴과 반드시 딜을 해서 이 문제를 끄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질서 수호한다는 뭐 이런 개념은 이 별로 트럼프 머릿속에는 이제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는 러시아로부터 안보 위협을 지나치게 지금 경시하고 있다. 이렇게 전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은 자, 이거 완전히 우리 코드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인의 독자방위 체제를 구축하기 이제 그런 그 시대가 이제 드디어 왔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유럽인들은. 자,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그 딜을 통해서 전략적인 파트너로 유인한다. 그 얘기를 드렸고.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가급적이면 이제 국제적으로 지금 이제 고립되어 있는데 이 전쟁 때문에 여러 개 국제사회로부터 그 생션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자, 이제 우리가 이끌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우리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종전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이제 트럼프의 컨셉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너들 빨리 종전 협상에 참여하라. 이렇게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종전 협상 관련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야, 너들은 죽어도 이제 그 나토 가입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아까 얘기대로 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전쟁이 났기 때문에 전쟁 끝나고 나서 더 이상 또다시 이제 그 문제를 야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토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 이제 나토의 나자도 꺼내지 말라. 이런 입장이고. 자, 여기 대해서 피트 헥셋, 그 다음에 이 국방장관, 그 다음에 펜스 미국 부통령, 이 두 사람은 완전히 그 핫라이너인데, 완전히 트럼프 편에 서서 러시아가 요구하는 이 목소리, 자, 요구 조건, 이런 것들에 우리가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종전 상태 앞으로 만약 하더라도 이 관리 주체는 절대로 우리 미국이 돼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진을 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문제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토 회원국들이 더 많은 그 기여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 정부의 컨셉이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하나, 자, 이제 유럽 안보 현안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고, 종전하는 문제가 있고, 또 다른 현안은 다른 시각에서 이제 나토의 국방력을 어떻게 너들끼리 해서 십시일반해서 강화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트럼프의 컨셉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독자 방위력을 확보하라. 그런 얘기.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자, GDP 대비 5% 저 방위비 그 해라. 그런 얘기고, 이제 6월 달에 그 헤이그 나토 정상회담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3%를 추가 증액하라. 이제 이 요구가,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2%는 계속 강조를 해왔고, 여기다 3% 더 얹어라.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은 지금 미국 GDP의 3.4%의 그 방위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나토 회원국들의 이제 그 총 그 방위비, 이걸 전부 비교할 때 여기에 무려 60%를 지금 현재 미국이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나토 관련해서 이제 병력을 어떻게 확충할 건지, 그 다음에 전투 태세 강화 준비, 이런 것들도, 자, 이런 것들도 좀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이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1년도 자 이제 구소련 해체되고 그야말로 동서냉전이 종식되고 나서 이 서방이 완전히 전부 다 이제 허리띠를 풀고, 예컨대 이제 모든 그 국방 분야에서 전부 다 이제 완전히 이제 감축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97년도에 그 당시 러시아하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 맺으면서 이제 유럽 자체에는 적이 없어진 겁니다. 적이 없어지고 러시아조차도 우리의 파트너다, 전략적인 파트너다. 이런 컨셉이 전부 이제 유럽을 지배했기 때문에 모든 국방에서 이제 전부 다 군사를 깎기 뭐 이러면서 전부 다 이거를 경제 분야로 다 돌리고, 이래서 지금 현재 나토 회원국들의 어떤 방위력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그 취약해졌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또 특히 그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그와 같은 그 도전들을 지금 맡고 있다. 유럽 각국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상당히 그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동 관련해서 보면은 여태까지 그 미 역대 정부의 그 중동 외교정책 성과, 이거는 이제 캠 데이비드 협정 1979년도, 그 당시에 이제 지미 카터하고 그 안와르 사다트하고 자 이스라엘 이렇게 3자 맺어서 이제 그걸 했고, 그 대단히 이제 완전히 이집트가 이제 아랍 진영에서 완전히 미국과 이스라엘 진영 편으로 이제 완전히 그 자리매김을 한 뭐 그런 그 사태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큰 그게 이제 성과다. 이제 그렇게 미국 쪽 시각에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2020년도 이제 트럼프 때 아브라함 협정 어크로즈, 자, 이거를 맺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아랍의 그 4개국하고 전부 다 이제 그 관계 정상화했다. 이것이 이제 큰 업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2025년도 가서 지금 현재 중동 정세는, 자, 이 국제정치 역학관계를 볼 때 이게 트럼프 정부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판이 깔렸다. 이렇게 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자, 이 알라스 정권이 이제 붕괴됐다. 작년 12월 8일 날. 그러니까 12월 8일 날 그 당시 바샤 알라사 정권이 이제 붕괴됐죠. 작년 2024년도에. 그날 그 이스라엘은 또 그 시리아에 대해서 한 3일간 연장으로 무자비하게 그 골란 고원에서 저거 폭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군의 그 약한 전력 80%를 전부 다 이제 파괴를 했고, 자, 그러면서 이 일대, 레반트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레바논, 근데 시리아 이 일대를 레반트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여태까지 계속 그 관여를 해왔던 러시아, 그 다음에 이란, 레바논, 헤즈볼라, 자, 이런 팀들이 이제 전부 다 전략적인 어떤 그런 그 패배를, 완전히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그 갈등 요인, 이런 것들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앞으로 이 트럼프는 이 중동 지역에서 No Forever War 해가지고 지난 1차 임기 때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시리아에서 더 이상 전쟁 없고, 이라크에서도 없고, 아프가니스탄도 없고, 자,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전쟁이 휘말리지 않고, 전쟁이 없도록 이제 관리를 하겠다.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시리아에 지금 한 900명 정도 미군이 나가 있는데, 자, 이걸 철수할까 말까 이런 문제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우디를 촉매로 해서, 자, 이란 그 관계 정상화를 지금 이제 2차 임기 때 이제 그 시도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란하고는 이제 그 핵 협상, 이걸 다시 재개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이러니한 건데, 예컨대 이란이 계속 핵 개발을 해오고, 그 다음에 이 핵 개발을 그 당시 국제사회가 이제 중지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2015년도에 그 다음에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서 JCPOA라는 거를 이제 P5하고 독일과 함께 자, 이와 같은 걸 해서 너들은 이제 농축 뭐 이렇게 3.67% 이상 넘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조건을 내걸고 대신 우리가 너들 그 제재를 해제 준다. 이런 것들을 전부 합의를 했는데 그러나 이 트럼프가 2018년도에 여기서 우리가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니까 P5 중에 미국이 뛰쳐나가면서 이 조약이 JCPOA가 유명무실해지면서 다시 이제 그 이란은 그 핵 개발을 또 박차를 가하고 뭐 이러면서 지금 현재는 이란의 이제 우라늄 농축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현재 60%를 훨씬 넘었습니다. 90% 가면은 이제 이거 완전히 핵물질로 우라늄탄, 농축 우라늄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농축도가 되는데 이미 60%를 넘었어요. 60%. 그러니까 JCPOA는 자 너희들 3.67%를 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컨트롤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이게 전부 이제 트럼프 그 탈퇴 이후에 미국의 탈퇴 이후에 이와 같이 다시 악순환됐다 그 말이죠. 그 배경은 2018년도 그 당시 그 5월 달에 네타냐후가 이제 발표를 했죠. 발표를 하면서 그 당시에 그 테헤란 가서 이제 테헤란 그 핵 시설 가서 이제 완전히 그 이 다큐멘터리를 전부 훔쳤는데 그 속에 보니까 비밀 핵 개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완전히 어디까지 이란이 지금 현재 도달했는가 이런 것들이 전부 드러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벌써 이미 60%에 달했고 예컨대 농축도가 그 다음에 플루토늄도 또 추출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대단히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진도가 많이 나왔다.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전부 네타냐후가 알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트럼프는 뛰쳐나간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2차 임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핵 협상을 한다. 자, 이 얘기는 많이 지금 핵 그 고도화가 지금 진전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가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둘 텐데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국제사회 전문가들 전부 얘기는 자 이게 쉽지 않다 이미 그 다 이게 완전히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학자들은 이제 이란을 상대로 이란은 누클리어 threshold state다 그래서 완전히 문지방을 거의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90% 농축 90%까지 갈 때까지는 우라늄 235 농축 90%까지 갈 때까지는 지금 현재 옛날에는 무슨 1년이 남았다 뭐 몇 주가 남았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10일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갈 때까지 그래서 유일한 이란의 그 핵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에어 스트라이크밖에 없다. 이제 군사 공격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과연 이제 미국이 할 건지 이스라엘이 할 건지 아니면 합동으로 할 건지 자 이와 같은 과제 이외에는 이란의 핵 개발을 핵무장을 막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한 1년 전에 이란 핵무장 핵 개발 시도하고 그다음에 핵무장 능력이라는 이 두 개의 영상을 독일 문제 연구소에서 전부 이제 마련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자 이 영상을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도하에서 이제 이란하고 그 팔레스타인 관계를 개선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 가자 이 휴전 지금 그동안 한동안 했다가 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웨스트뱅크도 이제 합병하겠다. 이런 게 이제 트럼프의 컨셉이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 네타냐하고 지금 현재 동맹관계를 강화하겠다. 이것이, 지금 이제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대단히 지금 트럼프의 이 취임을 등장을 반기고 있다. 그래서 완전 드림팀이 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제 완전 극우주의자들, 피트 헥셋 그 국방장관, 그 다음 마이크 허커비 이분이 이제 미국 대사, 예루살렘 대사, 이렇게 내정자인데, 자, 여하튼 환상적인 팀이 지금 등장했다. 이렇게, 전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 전쟁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종식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트럼프의 그 컨셉이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휴전 종용을 해오면서 또 얘기는, 자, 이제 트럼프가 나는 이제 피스메이커다. 자, 이런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전부 이제 과시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가자 지구를 완전히 이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전부 영구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가자 지구를 완전 리베라 데스나인 오스텐스 해가지고 완전히 중동의 어떤 이런 코스트라인, 해안지대, 이 완전히 관광지로 만들겠다. 이제 그 말이죠. 꿈의 관광지대, 리베라. 자, 이때리 말인데 이 코스트라인. 이거를 이제 완전히 가자지구 이 일대를 이제 완전히 관광지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그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thinking outside the box 해가지고, 자, 완전히 이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 가자지구를 인수하면 이와 같이 이제 완전히 천혜의 그 관광 휴양지로 탈바꿈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트럼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동 정책은 자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중동 국가 간의 평화 프로세스에 더욱 탄력을 받을 그런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제 1차 때 아브라함 크롯 해가지고 그 당시 아랍에미레이트, 그 바레인, 모로코, 수단 하면서 이 나라들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 정상화를 시켰는데 이제 앞으로 자 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 관계 이것도 좀 더 개선을 시킬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우디 입장은 원칙적으로 오케이. 그런데 자, 우리 미국이 우리한테 F-35 전투기를 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사우디 간의 그 안보 동맹 체결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핵 에너지 이거를 우리가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핵물질을 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빈 살만이 지금 이제 트럼프를 상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태 지역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그 외교 그 목표를 보면은 자, 인태 지역은 그 이제 유럽 지역하고는 달리 자, 이제 뚜렷한 적이 있다. 미국의 적이, 트럼프의 적이 있다. 누구냐면 바로 중국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외교 목표는 자, 미국 우리의 그 유니폴라 시스템 세계 질서에 도전한 세력이 중국인데 이거는 반드시 타도해야 되고 그래서 2000년도 이래로 중국이 지금 현재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우리를 지금 현재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고, 그때부터 인태 지역의 패권 전쟁은 중국과의 패권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내 총생산 BIP 같은 경우로 볼 때 미국은 2020년대 전 세계 과거에 60% 차지했는데 이제 16%밖에 안 되고 반면에 중국은 과거에 2%인데 지금 현재는 2020년도에 18.6%다. 미국을 앞질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출도 1948년 미국은 21.6%인데 중국은 그 당시 1%밖에 안 됐다. 그런데 2021년도에 와서 중국은 15%다. 미국은 7.9%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경제면에서 여러 지표를 볼 때 지금 중국이 미국보다 앞섰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크게 그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각종 그 이제 경제 제재, 이제 관세 폭탄 이런 것들로 지금 현재 중국의 목을 지금 노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어떤 형태의 푸틴을 내 편으로 끌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군사 운동도 하고, 군사 훈련도 하고 있는데, 자, 이와 같은 것을 차단을 하고 완전히 내 편으로 이제 끌어들이겠다 하는 것이, 트럼프의 컨셉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이제 가장 그 얘기한 문제의 핵심은 이제 트럼프 진영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과 대만이다. 이 세 나라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의 앞으로 이제 경제 세력으로서 충분한 그 안보 정책적 가치 이런 것들을 이 세 나라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하지만 국방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삼국이 처해 있는 지금 안보 환경, 이 한국, 일본, 대만이 처해 있는 안보 환경, 그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중국군이 계속 군비 증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중국해, 남중국해 여기서 이제 영태 분쟁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그 해군 훈련, 그 다음에 수시로 대만의 그 영공 침범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 해왔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는 북한의 이제 핵무장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2024년부터 그러면서 이제 북한군 12,000명이 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현재 인발부돼 있다. 여태까지 이제 러시아 편에서 전부 싸워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은 이 세 나라에 대해서 이제 현안은 자 이 대미 무역 수지 이게 불균형 심각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과 한국 간에는 이제 주둔비 방위비 분담금 인상 이런 문제가 남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 나라에 대해서 가급적 미국산 무기를 많이 사고, 그다음에 세일가스 이런 구매를 종용을 한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달리 지금 현재 이 안보 정책적인 시각에서는 대단히 미국 편에 가까이 서 있다. 이 세 나라가. 뭐 중동이나 뭐 어떤 이런 유럽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관세 전쟁,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또 다른 그 나라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카드를 이 세 나라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10분 활용할 경우에 우리가 관세 그 폭탄 전쟁으로부터 일정 부분 우리가 피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